원화 환율이 좀 하락세를 보여서 달러당 1,100원을 밑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원고 현상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양적 완화, 즉 물건 돈을 막 푸는 거예요. 이거를 단행해서 자기 나라의 통화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데 기인한다는 게 이제 많은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국제금융시장에 이제 달러나 유로, 또 뭐 엔 같은 선진국 통화가 많아지니까 한국과 같은 이제 나라로 이제 유입이 되죠.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은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시장에는 누가 참가할까? 달러나 외국 돈을 우리가 외화 또는 외환이라고 합니다. 외환 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외환을 사고 파는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결정되는 외환의 가격을 우리가 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환 시장에서 외환을 파는 건 누굴까요? 수출기업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은행에서 원화로 바꿔야 되죠. 은행은 받은 달러를 외환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기업이 팔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원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외환을 원화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외환을 외환시장에 내놓고 팔게 됩니다. 그러면 외환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표적인 게 정유회사 같은 수입업체입니다.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외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외환을 사서 수입대금 결제할 때 씁니다. 또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나 또 해외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유학비 같은 경우 외환의 수요자죠. 근데 또 외환시장의 참가자 중에는 이렇게 외환이 실제로 필요해서 참가하는 기업이나 개인, 실수요자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실수요자들 말고도 환율이 변동하는 것을 이용해서 매매 차익을 얻는 이런 투기적 거래자들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헤지펀드라든가 역외 투기 거래자 같은 게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또 정부나 중앙은행도 환율이나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때때로 시장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자, 외환시장에 어떤 사람들이 참가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자, 외환시장은 구분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대고객시장하고 은행 간 시장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대고객시장이라는 것은 은행의 입장에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누가 있을까요? 수출입 기업, 개인, 외국인 이런 거죠. 반면에 은행 간 시장이라는 건 뭘까요? 외환의 매매가 은행들 간에 일어나는 시장을 말합니다. 대고객 시장을 소매 시장이라 그러면 은행 간 시장은 일종의 도매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은행 간 외환 거래는 최소 단위가 100만 달러입니다. 개인들이 여행 경비로 교환하는 거래 금액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은행들이 은행 간 거래에서 외환을 대규모로 거래하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환위험, 즉 외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환위험 해지라는 거죠. 가령 어떤 은행이 기업하고 거래를 해서 달러를 너무 많이 갖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이렇게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데 갑자기 환율이 축 떨어져 버리면 이 은행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외환이 부족한 다른 은행에게 외환을 팔고자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업과 거래한 결과 은행이 가지게 된
환 위험을 은행과 시장을 통해서 줄이거나 없애라는 거죠. 자, 이게 환 위험 해지를 하는 이유고요. 둘째는 은행이 외환거래 자체를 하나의 수익 사업으로 보고 차익 거래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은행들은 앞으로 그 미래의 환율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해서 적극적으로 외환을 매매하기도 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으면 돈 남잖아요. 이런 그 은행 간 외환 매매의 결과로 실시간으로 환율이 바뀌게 됩니다. 신문에 매일 실리는 환율이 있죠. 마감 환율 또는 종가 환율인데, 이거는 그 외환 중개회사가 영업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직전에 마지막으로 체결한 거래대 환율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이 기업이나 개인 등 고객하고 외환 거래를 할 때는 이 환율, 즉 이걸 대고객 환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환율에 일정한 수수료를 붙인 환율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환율은 그렇다면 항상 그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서만 결정되느냐. 기본적으로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환율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외환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환보다 공급되는 달러가 더 많으면 환율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지면 환율이 올라가죠. 따라서 통상 한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모든 대외 거래의 결과인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면 외환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환율이 떨어지고, 반대로 국제 수지가 적자면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최근에 그 선진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풍부해진 그 외환이 우리나라로 들어와 가지고 원화 환율이 떨어지는 것도 외환 시장의 외환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인 거죠. 근데 사실은 국제 수지만으로 그 실제 환율 움직임을 정확히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거래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은행 간 시장의 외환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좀 어려운 데다가 환율에 미치는 요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그 국제 수지가 흑자를 보인다 하더라도 외환이 은행 간 시장에 공급되는데 시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기업이 환율 상승을 예상을 한다면 이거를 외화예금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은행의 외환을 파는 걸 미룰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라면 수출이 늘어도 은행 간 시장에서의 환율 하락은 당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국 환율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수출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 엔화가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약세를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엔화가 강세면 원화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환율에 대한 기대 심리도 이 변수를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앞으로 환율이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외환이 쌀 때 미리 매입하고 있는 수요가 더욱 늘어가지고 환율이 실제로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특히 경제 위기 때는 환율이 경제 기초 여건이나 외환 수급과 무관하게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외환 당국이 이제 개입을 하죠.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해서 환율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자, 외환 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이해가 넓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